오늘의 이야기 정조의 기묘한 수사록 무언의 칼날.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화성 성곽의 붉은 눈 괴물인가 암살자인가. 여러분 수원 화성에 가보시면 그 아름다운 성벽에 감탄하시죠? 그런데 1794년 이 성이 지어질 당시엔 백성들이 근처에도 못 갔다는 사실 아시나요? 밤마다 성벽 너머에서 꺽꺽하는 짐승도 사람도 아닌 울음소리가 들리고 일꾼들이 자고 일어나면 형체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백성들은 땅의 신이 화가 났다며 제사를 지내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선 최고의 천재왕 정조는 남몰래 은밀한 물건을 꺼내듭니다. 정조 18년 수원은 조선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정조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계획도시가 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공포가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사이 건장한 장정 셋이 사라졌는데 그중 한 명이 성곽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기묘한 건 시신에 상처 하나 없는데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창백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정 대신들은 거보십시오. 죽은 사도세자의 원혼이 곡을 하는 겁니다. 당장 공사를 멈추소서. 라며 정조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귀신이 내는 소리라면 왜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것이냐. 정조는 당시 조선에 단 몇 대뿐이던 서양식 망원경을 가져옵니다. 사실 정조는 조선 왕 중 최초로 안경을 쓴 왕입니다. 시력이 0.1도 안 될 정도로 나빴지만 안경을 쓰고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정조의 눈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죠. 밤새 성루에서 망원경을 보던 정조가 발견한 건 숲속에서 번뜩이는 붉은 눈이었습니다. 그는 정약용을 불러 명합니다. 저건 귀신이 아니다. 거울에 비친 불빛이다. 알고 보니 범인들은 오목거울을 이용해 멀리서 횃불을 반사시켜 괴물의 눈처럼 보이게 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나는 대나무 피리를 숲 곳곳에 설치해 공포를 조장한 거였습니다. 정조는 명사수들에게 명해 오목거울을 정확히 쏘아 맞춰 범인들의 시야를 마비시킵니다. 빛의 트릭이 깨지자마자 조선 최강의 부대 장용령이 숲을 덮칩니다. 귀신탈을 쓰고 소리를 내던 범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잡혀오는데 그들의 정체는 공사를 방해하려던 반대 세력이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소탕 후 발견된 지하실에서 실종된 일꾼들이 발견됩니다. 일꾼들은 죽은 게 아니라 반대 세력이 서양에서 들여온 마취 성분의 향을 피워 납치한 것이었죠. 범인들을 소탕한 후 겁에 질린 일꾼들을 위해 정조는 파격적인 잔치를 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불치무기 정신이 나옵니다. 너희의 두려움을 술로 씻어내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겠다. 실제로 수원 화성 박물관에 가보시면 당시 인부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있는데 왕이 노비들에게까지 직접 약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는 그들에게 척서단이라는 더위 예방약을 입에 직접 넣어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자, 이렇게 화성의 귀신 소동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잡힌 범인의 품에서 의문의 비녀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녀에는 죽은 여인의 원혼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2부 우물 속의 진실로 이어집니다. 제2부 우물 속의 은비녀 죽은 자의 소리. 비녀를 입에 넣으면 독살인지 알 수 있다. 조선판 CSI의 상식이죠. 하지만 여기 은비녀를 넣어도 색이 전혀 변하지 않은 시신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살이라고 말할 때 정조는 왜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했을까요? 이제 조선 최고의 과학수사가 시작됩니다. 정조 9년 한여름의 열기가 식지 않던 밤 한양 근처 마을 우물에서 젊은 여인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관가에서는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투신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보고서를 읽다 멈칫합니다. 이 여인이 죽기 전날 시장에서 아이의 새집신을 샀다고 적혀있지 않느냐. 내일 죽으려 결심한 어미가 아이의 신발을 산단 말이냐. 정조는 직접 무얼록이라는 법의학서를 펼칩니다. 이 책은 원통함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정조가 가장 아꼈던 수사 지침서입니다. 정조는 현장에 나가 명령합니다. 은비녀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독살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라. 인간은 은보다 더 교활하다. 정조는 시신에 술찌꺼기와 식초를 바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멍석을 덮어 한참을 기다린 뒤 햇볕 아래서 걷어냅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깨끗했던 여인의 목과 옆구리에 선명한 손자국과 맺을 흔적이 붉게 떠오른 겁니다. 이것은 당시 법의학 기법 중 하나인 반사요법으로 피부 아래 숨어있던 피하출혈을 강제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독을 쓴 게 아니라 여인을 구타하고 질식시킨 뒤 우물에 던져 넣은 것이었죠. 범인을 잡고 보니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누명을 쓰고 죽어갔던 거였습니다. 범인은 여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먼 친척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보자마자 불호령을 내립니다. 내 놈은 우물을 죽음의 장소로 이용했으니 내 놈의 머리 또한 그 우물가에 걸어 내 죄를 비추게 하겠다. 정조는 즉시 범인에게 차명을 내리고 그 머리를 우물가에 매달아 백성들이 경계하게 하는 효수를 명합니다. 또한 사건을 대충 덮으려 했던 부패한 사또에게는 곤장 100대와 함께 가시울타리에 가두는 위리안치 형을 내립니다. 여기서 정조의 뒤끝 있는 유머가 나옵니다. 사건을 방관했던 나태한 관리들에게는 한양 도성 안의 모든 우물을 내 놈들의 손으로 직접 청소하라 는 특별 형벌을 내리죠. 정조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우물 청소 상태를 감시하며 어허 저기 구석에 이끼가 남았구나 라고 소리치자 관리들이 혼비백산했다는 일화는 백성들 사이에서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정조는 홀로 남겨진 여인의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미가 마지막으로 샀던 그 새 집신을 직접 신겨주죠. 나 또한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울었다. 하지만 내 나라에서 너만큼은 억울하게 울게 두지 않겠다. 정조는 실제로 자율전칙이라는 법을 만들어 이 아이처럼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을 국가가 책임지게 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는 장면에서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정조가 백성들의 상언을 직접 처리해주던 격쟁 현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조는 왕이 되기 전부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자신의 숙명으로 여겼습니다. 사건을 해결한 정조에게 한 통의 밀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정조가 읽으려 하자 글자들이 눈앞에서 사르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왕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3부 사라진 글자 왕의 마지막 유언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에서 뵙겠습니다. 제3부 사라진 글자 왕의 마지막 유언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백지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때는 1800년 정조 대왕의 생애 마지막 해입니다. 왕의 몸은 극심한 종기로 가득했고 시력은 거의 상실되어 안경 없이는 눈앞의 사람도 분간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때 조선을 뒤흔든 기묘한 사건이 터집니다. 왕이 보낸 비밀 밀서들이 전달되는 족족 백지가 되어 도착한 겁니다. 조정에서는 왕의 기력이 다해 정신이 나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조는 자신의 집무실인 규장각에서 밤을 지새우며 비밀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사후 어린 세자를 지켜줄 신하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지시였죠. 하지만 편지를 받은 신하 심한지는 당황합니다. 전하 종이만 있고 글자가 없나이다. 정조는 직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유언을 지우고 정보를 조작하려는 궁궐내의 첩보전이라는 것을요. 정조는 자신의 곁에서 먹을 갈고 종이를 관리하던 신하들 중 배신자가 있음을 눈치채고 마지막 추리를 시작합니다. 정조는 돋보기를 들고 백지 편지를 샅샅이 뒤집니다. 육안으로는 깨끗하지만 코끝을 스치는 미세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서적에서 읽었던 백방과 특정 약초를 섞은 특수 잉크의 원리였죠. 범인은 왕이 쓰는 먹에 이 성분을 몰래 섞어 글을 쓸 때는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마르면 투명해지도록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빙그레 웃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글자를 지울 순 있어도 내 의지까지 지울 순 없을 것이다. 그는 역으로 이 트릭을 이용해 가짜 백지 편지를 써서 범인을 유인하는 함정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실제 역사 팩트가 등장합니다. 2009년 정조가 정적이었던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편지 299통이 한꺼번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들 속 정조는 우리가 알던 엄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입 조심해라. 뒤지게 혼나야겠다. 내 성질 알지? 같은 거침없는 표현과 속어가 가득했죠. 이것은 사실 정조가 정적들과 뒤에서 밀당하며 정치를 주도했던 조선판 넷플릭스 첩보물의 실제 기록이었습니다. 편지가 지워진 줄 알았지만 정조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정조는 숨을 거두기 직전 어린 아들을 불러 마지막 백지 편지를 건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아버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정조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편지 아래에 가져다 대라고 합니다. 열기가 종이에 닿자 사라졌던 글자들이 마법처럼 검게 타오르며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언 단 한 명의 백성도 억울하게 죽게 하지 마라. 이것이 정조가 평생을 바쳐 해결해온 수많은 살인 사건들의 결론이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수사 결과였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눈을 감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수정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각 이름이라 했지만 사실은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고 비로소 평온해지겠다는 왕의 마지막 보고서가 아니었을까요? 정조가 그토록 안경을 고쳤으며 들여다본 것은 시신이 아니라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원 화성에서 만나는 바람은 어쩌면 200년 전 정조대왕이 우리에게 보내는 지워지지 않는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던 한 남자의 따뜻한 진심이죠. 여러분도 오늘 주변에 억울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정조처럼 따뜻한 안경을 쓰고 바라봐주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조도 기뻐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